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빚 개살구죠. 천안은 3대 축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답이 없습니다. 웃기지 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추진하자. 남북대화를 진행시키자. 당근을 갖다 퍼주자고 말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 통일부에서는 또 정부 여당에서는 안 된다. 쌀만 갖다 줘서 될 일이 아니다. 6.25 때도 올림픽 때도 88 올림픽 때도 우리는 북한에 당했다. 천안함 사태 때도 우리는 폭침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여의도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여당 야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돕자. 북한을 더 이상 조건 없이 도와줄 수는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또 문창극 칼럼, 중앙일보 대기자 문창극 칼럼을 읽고 있습니다. 네, 북한 3대 세습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 땅이 중국 위성도시로 국가로 전략하고 있다. 이것을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이냐. 행동하라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네, 말 잘하죠. 네,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인지 오늘 이 방송의 주제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북한에 당면을 갖다 주고 북한이 중국에 애속화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남한 정부가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인가? 네,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까? 네, 북침을 하라는 것입니까? 정말 가문 이슬 같은 이런 내용들을 읽어볼 때 기가 찬다는 것이 본 기자의 주장입니다. 네, 우리는 첫걸음은 북한 주민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겠다. 우리 남한이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결심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그 마음을 움직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글입니다. 네, 뜻이야 말이야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서해에서 동해상에서 미국 군함들이 항공모함들이 들어오고 한미 해상군사훈련 잠수함 훈련까지 다 합니다만 북한은 요동을 안 칩니다. 오히려 보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체제를 모르고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동화시키자. 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 경거망도하지 말아줄 것을 바랍니다. 자, 고생하여 돈을 많이 좀 벌어놓고 살려고 하니까 미국에 이민 와서 고생 끝에 돈을 좀 많이 모아서 이제 편안하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모시고 있던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저승에 가버리고 없더라. 돈도 쓸 곳이 없더라. 부모님은 모실 수가 없더라. 이렇게 오열 같은 오열을 한 어저께 우리 로스앤젤레스 서도 강부 출신 박형만 씨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내 나이 70이 넘었습니다마는 이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님들을 한번 모시고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부모님들은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추석 명절은 지나갔고 탈북자들은 서울 정착이 어렵고 국군 포로까지 중국 땅에서 묻혀 앉아있고 이럴 때 서울 코리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개인 재산이니까 8조 7,330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약 8조 8천억 8,330억. 네, 숫자를 외울 수도 없습니다. 반가운 뉴스죠. 6.25 전란을 겪은 우리 서울에 많은 재벌 그룹들이 탄생했고 1천억 재산이 넘는 재벌가들이 216명이 있다. 이런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자는 오늘 일본이 패망한 직후 일본의 경제 부흥을 해서 일본 처녀 여자들이 그 주변 국가로 나가서 몸을 팔았는지 무엇을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달러를 캐서 일본으로 보냈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박정희 때 서독 강부, 서독 간호원들이 파독됐죠. 그분들이 달러를 캐서
영국으로 보냈고, 월남 때는 또 우리 군인들이 파병, 용병이라는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파울 군인들이 피를 흘리면서 달러를 캐했습니다. 네. 이런 역사를 조명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런 의미 있는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볼 때, 이건희 회장이건 한국 재벌 어느 누구라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영국 에드워드 3세 왕처럼 희생정신을 느낄 수 있는, 감탄 감복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 연출을 한번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 기자는 다시 한번 서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재벌가들을 향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강건하지 않더라도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달라, 그렇게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지금 서울 여의도에서는 국정감사 현장, 특히 국방위원회에서는 천안함이 폭침당할 때 그 직전에 북한의 잠수정 해안포 급박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 공격을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 당시 군은 대응하지 못했느냐. 합동참모본부 해군 2 함대 사령부는 왜 발빠르게 대응 움직이지 않았느냐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태형 국방부 장관은 미국에서 나인 원원 테러가 났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잠수함이 우리를 공격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네. 그 당시 북한군들이 암호가 주고받는 그런 암호 청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가 대응하지 못했다, 이 사실이 오늘 터져 나왔습니다. 신하용 의원, 군 문자정보 암호를 공개했다, 이것이 군사 기밀 누설이다 말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이 정부 여당 의원들 수고 많았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될 때 우리 국방부 사람들이 얼마나 무책임한가를, 그러한 비상사태 하에서도 300여 명의 군 간부들이 외출을 가고 휴가를 갔다. 이게 6.25 전야제 같은 이런 현상을 방불케 한 오늘의 사태, 국방부 사태, 국군 통수권자는 어디에 있는가? 호루라기를 불지 않고 어디에 있는가? 묻습니다. 이럴 때 더욱이 놀라운 일은 국립극장 상국에 있는 국립극장 직원들이 휴가를 98일이나 가고, 네, 4,400여만 원 연봉을 받고, 네, 만리장성이나 해양 스포츠 코끼리 쇼나 구경하고 돌아다니는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있었다. 한일 공동연구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빼돌려가지고 4,600만 원을 해먹고 룸살롱비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 더욱이 한국 중국 공동 연구를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2억 1천만 원 중에서 2,500만 원 유명 호텔, 바, 술값으로 나갔다는 이런 뉴스를 볼 때, 아, 대한민국 대단한 민국, 산업화가 성공한 이 시간 일부 공직자들, 공무원들, 네, 개인 무사한 일 이주에 젖어가지고 국가 미래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해외에서 조국을 그리며 생명을 걸고 뛰는 보수 인사들 또 생각하지 않고 공금 받아서 빼돌려 먹고 술값으로 지출하고, 이런 작태를 볼 때 우리가 그런 노스코리아를 향해서 질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박근혜, 차기 대권 주자라는 박근혜 씨는 국방위원회 같은 곳에서 활동하지 않고 뭡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을 개척하고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여자 후보가 중요한 직책을 맡지 않고 고작 기획재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사진을 볼 때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국방부나 외교 통상부나 또 통일 외교 분과위원 그 역할을 맡아서 국정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 지난 10월 3일은 20년 10월 3일 그날은 동독이 서독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온 날입니다. 통독을 이룬 날. 그래서 지난 10월 3일 날 독일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합주에 의해서 돛담배를 형성한 무대에서 뮤지컬 공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독일.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면서 우리 모두 한 배를 탄 운명선이다. 우리는 한 배에 탔다면서 축사를 했던 통독 주역들. 오늘 본 기자는 20년 통독을 이룬 그분들이 축배를 들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 민족은 하나다. 같은 공동 운명선이다. 이런 축사 내용을 들으면서 문시를 적혀봅니다. 네, 연세대학교 동문과 교수 김용민. 그분이 그 통일 20년 된 현장을 찾아갔다 왔고, 그는 동독에 사는 국민들은 좀 아직도 힘들고 서독에 사는 사람들은 좀 배가 부르다. 동독에 사는 국민들이 160만 명이 서독으로 내려왔다. 아직도 부익부 비니비니 현장이 심각하다. 네, 이런 현장 사실을 들으면서 우리 탈북자들 역시 서울에 와서 제2등 국민이 되지 않나, 소외 계층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면서 앞으로 한반도 통일, 어려운 통일입니다만은 통일을 대비할 때 오늘의 베를린 통일을 한번 상상해 본다. 그러나 그것은 2등 국민이 있고 1등 국민이 있고 빈부격차가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가 됐다는 그 뜻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 기자는 이 30년간 미통일신문을 방송을 하고 있는 이 기자 입장에서는 비록 2등 국민이 있다 하더라도 통일이 되는 것은 뜻이 있다. 우리 한반도 통일도 기원한다. 그러나 본 기자는 하늘의 섭리가 아닌 한, 북한 내부의 쿠데타가 아닌 한 결코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1985년 6년부터서 느꼈던 사실입니다. 이란 집에서 볼 때 과연 한반도에 통일이 올 것인지, 내 인생의 시대는 끝났다. 그것이 사실 확인될 것인지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 한국이 너무 싫어. 개성 소리를 외마디를 질렀다는 이 뉴스가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서울 지하철에 싸움이 났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한테 덤비던 이 젊은 아이가 10대 소녀가 지하철에서 다리를 포개고 사자로 포개고 있으니까 옆에 앉았던 할머니가 그 발 좀 치워라. 그 발에서 신발에서 내 옷에 흙이 묻을지 모른다. 그러자 이 처녀 아이가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나한테 뭘 원하는데 내가, 이거 잘못된 얘기죠. 이 젊은 것들이 할머니한테 덤비던 이 말을 들어볼 때 기싸대기를 맞아도 고속감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네,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빠, 나 한국이 너무 싫어. 이 외마디를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알리면서 이 방송 끝냅니다. 아빠, 나 한국이 싫어.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주통신문 배우비전 기자입니다.